지금까지 교육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달과 관련해 인지 발달과 심리 사회적 발달,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지적 발달을 할 수 있는지 피아제와 비고치키 이론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피아제 이론을 통해 우리는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비고치키로부터 언어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우수한 동료들과 같이 학습하는 것이 지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을 배우면서 태어났을 때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 경험을 하는 것과 청소년기엔 정체성 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도덕성 이론들에선 도덕성을 이루는 요소들과 도덕성 수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지능 이론에선 다중지능과 삼원지능 이론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나의 강점 지능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자아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삼원지능 이론에선 학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분석적 지능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사회 창의적 지능,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실용적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학습 이론에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관해 배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선 적절하게 보상과 벌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규칙에 잘 순응하는 훈련을 해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인간이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선 정보 처리 이론을 필두로 실제로 학교 교육 맥락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학습 전략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복습과 조직화,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동기 이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인지주의 관점에서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행동주의 관점에선 외적 동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것을 배웠고, 인본주의에선 욕구의 위계 이론을 살펴보며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인지주의 관점에서의 동기 이론들로 총 5가지를 배웠는데, 귀인 이론에선 노력이 곧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자기 효능감 이론에선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가치 이론에선 학생들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목표 이론에선 경쟁심도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선 학생들에게 가능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학생들의 동기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두 하나같이 보석처럼 귀중한 지식들입니다. 이론들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증명되었다는 것은 실제 교육 맥락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많은 보석 같은 이론들을 정립해준 많은 선배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론들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이미 많은 학자들이 먼저 경험을 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놓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심리학은 훌륭한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밝혀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기본 이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보신다면 제가 경험했던 이론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